네, 오늘 주식 종목 리뷰는 윈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윈팩이 제가 옛날부터 간간히 보는 종목이기는 한데, 아니, 솔직히 안 가는 게 이상할 정도기는 해요. 이거 어떻게 만들 건데, 이거를. 에? 이 난리를 치면서 상한가 쳤다가 폭락 만들었다가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상한가 쳤다가 무슨 조울증 걸린 차트예요. 이런 것들은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이거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난리를 치고 있고, 이 박스권을 만들면서. 그래서 오히려 뭐 이렇게 말하면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안 가는 게 이상할 정도인 차트기는 하다. 그래서 이거 좀 낱낱이 제가 보는 뷰들 좀 분석을 한번 해보고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가볍게만 보고 넘어가면은 윈팩은 반도체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뭐 반도체 외주 생산 그리고 서비스 및 이 반도체 제조 그리고 생산 업체로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그리고 테스트 외주 사업 등을 영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에서 시스템 반도체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고, 뭐 반도체 쪽은 지금 다 그렇죠. 확장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패키징부터 테스트까지 일괄 수주하는 기반을 확보를 해나가고 있는 뭐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슈는 뭐 이게 가장 최근 거기는 한데 세계 최초로 현존하는 최고 용량 SK 12단 HBM3 개발에 성공을 했다. 뭐 이런 소식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랑 작년에 좀 엮였던 부분들도 있네요. 그래서 뭐 HBM3 요걸 가지고 계속 뭔가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요즘 텀이 좀 줄어들기는 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반도체 업종은 뭐 물론 요즘 치고 올라오는 성장기의 그 2차 전지나 아니면은 뭐 전기차 이런 것들이 뭐 치고 올라온다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우선 여태까지의 근본은 반도체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테마 자체가 뭐 이제 어느 정도 캐시카우의 영역에서 지금 다시 한번 좀 성장기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기로에 있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터줏대감 종목은 반도체가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뭐 단발적인 그런 정도의 이슈나 테마 업종으로 엮여 있는 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슈가 좀 불만한 그런 업종에 속해 있는 그냥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반도체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재무도 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재무가 딱 봐도 썩 엄청 깔끔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뭐 물론 매출액이야 계속 증가 추이를 보여오면서 뭔가 사이즈가 좀 커지고 있다라고는 판단이 되지만 그래도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너무 들쑥날쑥하고 좀 잘 못 받쳐주기는 합니다. 그리고 유보율도 당연히 그렇게 높은 수치가 아니고 부채 비율도 약간 높은 수치고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좋지가 않아요. 이거 하나 때문에 이게 뭐 이따가 드릴 얘기기는 했지만 차트만 보면 솔직히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물론 건드린다면 건드릴 수도 있겠어요. 그지 뭐 매매적으로 그냥 가정을 하면은. 근데 제 원칙상은 저는 증거금 100짜리 종목은 절대 안 건드립니다. 이게 제 원칙이라서 못 건드려요. 제가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건들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만 차트는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도 여러분들도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 이게 다 좋은데 재무가 너무 별로다. 그래서 이게 나아지기 전까지 저는 건드릴 마음은 없다라는 점을 같이 조금 먼저 제 뷰로서 말씀을 좀 드리고 뭐 물론 무조건적으로 재무가 좋을 때 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한 파동 이상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매매적으로 만들 수는 있다니까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오랜 세월 동안 주식을 봐오고 해오면서 물론 한 번 조금 위험했던 적이 있긴 하지만 그거 제외하고 뭐 상패가 당하거나 거래 정지를 당하거나 이랬던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런 거를 안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론 진짜 차트만 보면 너무 탐이 나긴 해요. 이게 만약에 증거금 100이 아니라 증거금 40이었다? 이게 그냥 무조건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가정을 하면은. 근데 그게 아니라서 사실 이거 하나가 좀 걸린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는 나름대로 좀 체크를 좀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계속 적자가 이게 어쨌든 좀 해소가 되어야 되거든요. 뭐 물론 선반영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좋아지기 전에 한 파동 크게 치긴 할 거예요. 뭐 옛날에 HMM도 안 좋다가 먼저 파동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쳤던 것처럼 실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아직까지 내 두 눈으로 보지 못한 거고 저는 조금 더 상식적으로 재무가 이미 받쳐주는 상황에서 그 전에 나왔었던 파동들은 다 버리고 이제 앞으로 선순환 구조를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자리들에서 들어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매는 건드릴 수는 없다라는 점만 좀 기억을 하시고 요거는 좀 같이 체크를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다 마이너스가 나는 게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어가지고 사실 납득이 안 되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뭐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약간 여러분들 헷갈리실 것 같으니까 이게 딴 데다 쓴 건 아니고 투자하는 데 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어쨌든 매출액은 올라오고 있으니까 분명히 나쁜 시도는 아니에요. 나쁜 시도는 아닌데 저는 그래도 지금 당장은 불안정한 게 맞다. 어쨌든 결과로 보여줘야 되니까 수치로 보여줘야 되니까 투자한 것 이상으로 뽑아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지금은 안정적인 건 아닌 건 맞다. 그렇지만 미래에는 어쨌든 돈을 딴 데 쓴 게 아니고 투자한 데 썼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매출로 수익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나아질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미래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점. 그래서 요 두 가지 관점을 같이 좀 체크를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보시고 이제 기술적으로 메인 들어가서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 다시 말씀드리지만 차트만 보면 진짜 거의 100점입니다. 이걸 어떻게 만들어? 말도 안 된다 진짜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잖아요. 애초부터 윗골이 미친 듯이 치면서 여기서 이제 최근에 거래량이 빵 다시 한번 좀 몰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힘이 좀 살아있죠. 옛날부터는 직전까지만 해도 막 봉이 너무 짧고 하루에 거래량도 안 나고 막 이러다가 여기서부터가 힘이 강하게 붙었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이런 것들이 멀지 않은 시일 내로 사고를 좀 칠 수도 있겠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신호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번에 어떤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 최근이긴 한데 이게 힘이 살아있는 종목들인 거 안에서 매매를 하기가 좋아요. 왜냐면 이 당시 시기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다 아무리 뭐 저점이다 뭐다 하더라도 이게 못 받아주면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매매적으로. 그래서 저 때는 아예 볼 수가 없는 거고 지금부터는 매매적으로는 힘이 살아있기 때문에 볼 수는 있는 영역이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흐름상 지금 큰 흐름상은 약간 횡보 구간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게 층을 나누면 지금 여기 밑에가 1층이에요. 1층 거주민이고 여기가 2층 거주민이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요 안에서 이제 왔다 갔다 움직이다가 여기서 이제 파동을 태우고 상단까지는 저는 도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재무가 물론 좋은 건 아니지만 전보다 매출액 사이즈는 분명히 늘고 있다라는 게 확실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지금 같은 박스권 안에 머무르고 있는데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 당기순이익 약간 이게 좀 틀어진 부분이 약간 변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이전보다만 못 봐줄 정도로 악화되고 그런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완전히 재무가 지금 전보다 그렇다고 해서 불안정한 건 맞지만 완전히 고꾸라진 정도의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신저가 밑으로까지만 갈 가능성보다는 기본적으로 박스권은 하단에서 우선 상단까지는 큰 변화가 없어도 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힘 좀 모았다고서 위로 하면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지금 약간 왔다 갔다는 좀 할 것 같거든요. 최근에 힘이 좀 너무 많이 붙었어가지고 여기서 딱 거리를 하나 크게 뽑았잖아요.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다시 자꾸 끌어올리면 충분히 이제 이상 올리고 싶어서 이만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 3,000원까지는 우선 도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큰 흐름상 봤었을 때 약간 니은자 모양을 좀 그리고 있는데 이 니은자 모양에서 이 밑에 있는 이 밑변이 훨씬 길잖아요. 지금 이쯤 되면 이제 다음 추세가 터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여기까지 도달시켜 놓고 돌파까지 만들어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박스가 약간 그려드리면 제일 큰 박스. 이거는 이제 10년짜리 박스. 제일 큰 박스고 그 박스 안에다가 선물을 뜯어보니까 안에 박스가 하나 더 있는 거야. 무슨 박스냐? 요 박스죠. 중간 박스. 그래서 아니 얘는 도대체 뭘 주려고 이렇게까지 막 박스를 이렇게 여러 겹을 해가지고 해놨을까? 그래서 요 중간 박스를 껴봤어. 이렇게 뜯어봤어. 그랬더니 이제 뭐가 나올까 두근두근 기대했더니 또 작은 박스가 있는 거니까 박스 바깥에 박스가 있고 또 박스 바깥에 박스가 있다. 어쨌든 선물을 깔려면 셋 다 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작은 박스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우선 여기 구간을 넘어가면 상단까지 그 중간 박스까지는 무난하게 치는 거고 이 중간 박스도 저는 충분히 이제 깔 때가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까고 나면 이제 큰 박스로 순차적으로 넘어가는 파동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좀 해석을 하시면서 보시고 지금 작은 박스는 깔 때가 임박해 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흐름상은 이렇게 좀 보시고 그러면 중요 구간들은 3개로 나눠서 잡을 수가 있겠죠. 2,000원이 가장 작은 박스, 중간 박스는 3,000원, 그리고 가장 최종 박스는 7,000원짜리 박스. 무슨 선물 박스 까는 거 같네. 어찌되었든 이렇게 박스별로 까면서 갈 거니까 이런 느낌으로 중요 라인들은 좀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가장 최근에 이 움직임들 단기적으로 디테일만 좀 잡아본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상한 건 맞아요. 이 그림은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거래량을 항상 많이 나오면 좋은 신호예요. 좋은 신호야. 좋은 신호인 거 맞아요. 이거는 맞는데 이게 앞쪽에 딱 건드리면서 어쨌든 거래량이 이전보다 크게 나왔다라는 건 이때보다 지금 더 크잖아요. 여기서 나왔었던 거래량들보다. 그래서 이때보다는 매도세가 아직은 조금 더 많이 실렸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은 당분간 눌림이 나오긴 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래서 여기까지 눌림이 나왔다가 왜냐면 매도세가 많다라는 건 진정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얘가 이전보다 매도세가 없었다면 이 거래량이 아니라 이거보다 적게 나왔을 거예요. 이거보다 적게 나왔을 거라고요. 매도세가 적으면. 왜? 1대1로 교환하는 거니까 거래량이란 것 자체는 물물 교환이니까 어쨌든 매수세와 매도세는 똑같거든요. 이거보다 적게 나왔으면 좀 소화됐네? 살짝만 까이다가 다시 돌파 시도하겠네? 라고 보겠지만 이때보다 많이 나왔다라는 거 아직은 돌파도 못 시켰으면서 많이 나온 거기 때문에 매도가 이때보다 더 많다는 얘기고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뺐다가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근데 다음 턴에는 충분히 제가 봤었을 때는 또 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이런 거래량이 나오면 항상 변화를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뭐 그러니까 저는 매매적으로 접근 못한다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뭐 각자 스타일에 맞는 게 있다라고 했었을 때 차트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눌림 나왔다가 재반등 치려고 하면 이럴 때는 뭐 차트적으로만 봤었을 때는 공략할 수 있는 의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에서 반등 나올 때부터는 다시 한번 가능성 살리면서 약간 W자 모양 만들어 놓고 돌파학을 만드는 그런 움직임은 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이번에 돌파학 나오면 3,000원까지는 직행이니까 이런 그림들은 그냥 직행이거든요. 돌파만 하면은. 그래서 3,000원까지는 직행이니까 뭐 다음 목적지를 잡는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우선 1차는 3,000원 정도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000원 정도에서 뭐 이제 여기서 이런 데서 이제 진입을 해가지고 올라올 때 손절라인 짧게 바로 저점 있는데 부분 잡아버리고요. 짧게 잡아야 돼요. 잡고 나서 1차로 이제 3,000원까지 갔었을 때 어느 정도는 익절을 한다. 뭐 사실 전량 익절해도 상관은 없고 뭐 절반 익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걸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배팅해 보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절반만 익절하고 나머지만 리스크 관리하면서 보는 거고 만약에 내가 그냥 만족하고 다른 거 돌리러 가겠다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그냥 여기서 전량 익절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1차는 3,000원까지 보는 거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찍겠죠. 뭐 다음 시나리오를 그려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다가 딱 돌파가 탁 나오면서 장대 항목 하나 뽑고 거래량 하나 실리면서 여기까지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 눌렀다가 이런 식으로 다시 파동을 그리다가 이제 이 중간 박스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큰 박스는 갈 수 있는데 뭐 3,000원까지 왔었을 때 절반 털어놓으신 분들은 바로 자기 본전에다가 스탑 딱 걸어놓고 찍고 나서 이렇게 눌렀다가 다시 가주면 저점 높여 잡아가지고 익절 라인 확보해놓고 추가로 쳐주면 이제 이때부터는 급등 랠리로 한번 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거서부터 급등을 워낙 많이 쳤었기 때문에 보시면 이런 건 성향이어가지고 아마 칠 때 넘어만 가면 또 슛을 확 강하게 하면서 큰 박스를 깔아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탁 치면서 가면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가주면 저기서 전량 익절 치는 거고 못 가주다가 이제 전에 있던 저점 깨트리면 그냥 거기서 익절하고 나오는 이런 전략들을 좀 구사하면서 매매적으로는 접근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점까지 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냥 제모 다 싹 빼고 차트만 봤었을 때는 다음 눌림목에서 반등 나오면 충분히 공략은 해볼 수는 있다 정도로만 좀 해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애초부터 이런 이상한 느낌의 차트들은 여러분들 재무가 좀 좋은 종목들 중에서 이런 그림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항상 눈여겨봐야 되는 관심 종목들이니까 그런 느낌으로서 약간 공부용 느낌으로 보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영상을 좀 찍은 거니까 요거까지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윈팩 요 정도까지 설명 좀 드리면은 거의 다 된 것 같고 한 가지만 디테일만 더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이 작은 박스 그리고 중간 박스 큰 박스가 있잖아요. 이렇게 박스 라인들에서는 보통 큰 거래량이 터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전에 데이터가. 그래서 여기서 키포인트는 이 작은 박스를 넘어갈 때 이거보다 돌파하기 전에 이거보다 큰 거래량이 나오면 돌파 성공률이 낮은 겁니다. 돌파를 하면서 이걸 넘어가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안 나오고 있는데 이거보다 거래량이 크게 나오면은 이거 생각보다 매도세가 많구나 이번에 실패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저러고 나서 이제 좀 쉬겠죠. 거래량이 쉬겠지.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이상 돌파가 또 안 나왔는데 이거보다 더 크게 나온다는 건 이때보다 매도세가 또 더 강하다라는 거니까 이런 신호들은 이제 넘어갈 때 좀 잘 지켜보세요. 너무 과하게 나온다 싶으면은 실패하고 좀 눌렀다 갈 가능성들이 높은 거니까 요거까지만 좀 같이 체크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좀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